자, 오늘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야,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세부랑 보홀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블로그 체험단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신청을 해서 뭐 체험단으로 다녀오기도 했고, 또 이제 세부에 계신 몇몇 사장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하고 있는지 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약간 역시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좋게 말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좀 못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제 주변에 사장님들이 좀 뭐 블로그 마케팅을 물어보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이제 그때 맨날 건건이 이제 대답해 드는 것도 좀 그래서 하나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이 영상을 보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 뭐 세부에 있는 어떤 예를 들면 뭐 호핑 투어 여행사 지금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거를 뭐 실제 얘기와 좀 가상 얘기들을 좀 섞어서, 왜냐면 이제 뭐 호핑 투어뿐만 아니라 여러 여행사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비즈니스도 있거든요. 이제 어쨌든 좀 도움이 되게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이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 사장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 요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되게 디테일하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하면 먼저 얘기를 해보자는 게, 원래 이거는 사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블로그를 기업이 운영하는 것. 두 번째는 블로그를 왜 띄어쓰기가 이렇게 되지? 어허이 어허이 아하이. 이런 거 싫어하는데. 블로그를 기업이 운영하는 것. 두 번째는 블로그를 기업이 활용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첫 번째 거는 사실 좀 작은 업체들, SMB, 뭐 스몰 비즈니스나 이제 미디엄 비즈니스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뭐 중소기업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기보다는 채널을 키우고 여기 또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리소스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이런 작은 기업들에서 사장님들이 블로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 이거를 얘기할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뭐 옛날 말로 하면 파워블로거들을 활용하는 것. 뭐 좋게 말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일종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뭐냐? 정말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 많이 들어오는 블로그에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노출이 되면 좋겠어요. 뭐 이거는 이제 좀 되게 넓게 쓴 거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무슨 뭐 세부에 있는 한인 업체야, 여행 업체야. 그럼 뭐냐면 어, 블로거가 우리 여행 상품의 후기를 써줬으면 좋겠다. 요게 목표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에서만 이제 만족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사장님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생겨요.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데, 블로거가 우리 여행 상품의 후기를 써줬으면 좋겠다. 왜? 목표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품에, 여러분들의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들의 어떤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후기를 써주면 무조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 이 얘기를 할 건데, 어, 첫 번째는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블로거라는 사람, 아니면 블로그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툴, 이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요, 사람들이 무슨 사장님들이 막 글을 잘 썼으면 좋겠고 사진도 잘 찍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보기엔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전엔 이게 좀 컸어요, 이 차이가. 예를 들면 DSLR로 찍는 사람들이랑 그냥 막 흐리멍텅한 사진을 찍는 게 커졌지만, 요즘은 사실 정말 그 뭐 아웃포커싱이 되는 막 렌즈나 이런 걸로 제대로 찍는 거 아니면은 거의 핸드폰 카메라가 성능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좋은 사진과 좋은 글들이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향력이 있는가예요. 아니 아무리 좋은 글을 써봤자 뭐예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가 쓴 우리의 이 후기가 영향력이 있나? 다시 말해서 이 글을 많은 사람들이 보나? 이겁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블로거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를 해볼 거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목표가 뭔데요? 이거는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는 굉장히 복잡한데, 블로거가 우리 여행 상품의 후기를 써줬으면은, 예를 들어 그 목표라고 할게요. 이러면은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매출 아닙니까? 근데 블로그가 우리 제품의 후기를 쓴다고 과연 매출로 다 이어질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거래가 필요해요. 마케팅이라는 건 이제 계속 거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요 두 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의 일단 핵심적인 얘기가 요거를 좀 그러면은 줄이고 위에다가 박아놓고, 너무 안 보이나? 아, 우리가 왜 여러분들 사장님들이 막 레뷰에서도 할 때가 있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떤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카톡 채널로 블로거들이 연락이 온대요. 먼저 뭐라고? 나 이런 블로그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 이거 여행 상품 내가 체험단 같이 하고 써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긴 게, 사실 저도 이번에 여행 갔을 때 약간 이런 짓을 좀 했거든요. 뭐 소위 말하는 블로거지처럼. 근데 이제 저는 좀 되게 많이 잘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이 블로거나 이 뭐야 이 사람 자체가 영향력이 있는가, 이거를 먼저 따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후기를 유도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잘 안 해. 그러니까 가이드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거 이따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블로거들이 연락이 오면 이 블로거가 영향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이 첫 번째 거랑 자꾸 겹치네. 영향력, 가이드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영향력, 블로그의 영향력. 저 1번에 블로그 이 영향력,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이 블로그를 보고도 잘 몰라. 근데 어떤 블로거가 자기 거를 써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좋아해. 이거 제가 보기엔 돈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로거들도 자기 등급을 되게 잘 알아요. 그 굉장히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 그래야 될까, 배우를 받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이거는 못 받는다라는 걸 알아요. 사실은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로 먼저 연락이 올 정도라면. 아니면 꼭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레뷰 같은 데에서 뭐 이제 뭐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 체험단 같은 거, 뭐 이런 업체들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런 플랫폼에서. 근데 뭐 블로거들이 뭐 그쪽에서 알아서 선정을 해주겠지만, 예를 들면 사장님들이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어떤 에이전시를 쓰던가 누구 지인이 뭐 블로그 마케팅을 해준다고 해서 막 하잖아요. 그 블로거들을 한번 따져보세요.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지. 이거를 일단은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장님이. 디테일한 건 모르더라도. 왜냐, 글을 썼는데 사실 그러니까 후기를 썼는데 이게 노출이 안 돼. 그러니까 별로 조회수가 안 높아. 이러면은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야. 물론 되게 돈이 많은 여행 업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조이노핑 투어 같이 여럿이 가는데 뭐 한두 명 껴가는 게 부담이 없다 싶으면 그러져도 상관이 없지만, 안 그런 데도 있잖아요. 블로그 마케팅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블로거들이, 그러니까 이 블로거가 정말 영향력이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케이스가 여러 개는 1. 그냥 블로거들이 써준다고 하면 좋아하는 경우.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방문자 정도는 보는 경우가 있어요. 방문자 수 정도는 체크하는 경우. 자, 방문자 수는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요게 지금 제 블로그인데, 요렇게 그 방문자 수 여기 나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방문자 수를 가려놓는 블로거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자기가 좀 많이 안 들어오거나 그럼 이걸 가려놓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요 모바일로 들어가 보시면 돼요. PC에서는요 앞에 블로그 주소 앞에 M.을 붙이면 돼요. 만약에 이게 그 원래 제가 지금 제 PC에서의 이 주소인데 이거를 앞에다 M.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모바일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이 블로그에. 그럼 여기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게 그냥 디폴트예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모바일 페이지를 별개로 주지 않아요. 그냥 다 통일된 이 똑같은 양식이거든요. 모바일로 들어가면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블로그가 사람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럼 오늘 704명이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 이거는 오늘 지금이 한 오후 5시니까 오늘도 한 1200명 정도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방문자 수 정도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블로거가 우리 글을 써준다는데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기준을 삼을 거냐 이것도 중요하죠. 어디는 뭐 200명 이상이면 됩니다.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아니면 10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200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조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조작이 가능. 요즘에 너무 아주 쉽게 방문자 수 조작이 가능해요. 블로그 그들이. 그러니까 방문자 수에 기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작이 첫 번째 가능한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이건 아주 예전부터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 하루에 10,000명 들어오는 블로거가 있어요. 이 사람이 10,000명이 들어오는 걸 보고 와, 이 사람 하루에 10,000명이 들어가? 그러면 우리 거를 쓰면은 며칠 만에 한 몇만 명이 보겠네? 이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제일 중요한 건데 방문자 수가 여러분의 사장님들의 상품 후기 조회수가 아니에요. 이 조회수는 확인이 안 돼요. 블로거만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절대 확인이 안 돼요. 어떤 포스트, 그러니까 블로그에서 포스트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철산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세부 최고의 가성비 숙소 추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노출이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걸 몇 명이나 봤는지 몰라요. 뭐 여기 이렇게 공감이나 저는 이제 공감 댓글 이런 걸 활동을 안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많이 시킨다? 그것도 조작이 가능해요. 방문자 수뿐만이 아니라 뭐 공감, 댓글 다 되네요. 댓글 이거 비밀 댓글 쓰면 안 보이거든요. 나는 지금 여기 로그인했으니까 보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다 저겁니다.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봇이에요, 봇. 그러니까 일단 수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조작이 되고 허수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사장님들의 상품 후기 조회수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블로그도 지금 하루에 한 1200에서 1500 들어오잖아요. 근데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떤 컨텐츠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왜? 나는 이 블로그의 관리자니까. 그럼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최근에 올린 것 중에 되게 성공적인 것도 있고 조회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실패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0,000명이 하루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글을 썼는데 그러면은 야 그래도 한 1000명은 들어오겠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요. 그냥 요즘 그 사이트들 많아요. 그 저는 이제 불덱스 이런 거 쓰는 제가 여기서 쓰다 보니까 쓰는데 몇 개 있긴 있는데 이게 무료로 되거든요. 불덱스라는 이 서비스가 있어요. 불덱스 2.0 뭐 이래가지고 불덱스라고 치면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뭘 치느냐? 블로그 뒷주소.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주소가 철산랜드 블로그의 주소가 뒤에가 LAN 2815예요. 이 주소예요. 이 주소를 넣으면 이거는 제 것만 되는 게 아니라요. 다른 블로그들도 다 돼요. 내가 뭐 하나 넣어볼까? 블로그 그냥 들어가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치면 안 나오려나? 뭐 여기 블로그 탭에서 아무거나 그냥 해봐야겠다. 블로그에 가서 내가 아무거나 그냥 누르는 거야. 아무거나. 상위에 나오니까 얘는 아마 되게 높을 것 같긴 해. 이건 주소가 뭐야? 요 뒤에 주소 있잖아요. 요 블로그 주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소 잘 못 쓰면 여기 무조건 여기 화면을 누르세요. 타이틀을. 그럼 이게 딱 주소만 나와요. 아까 뒤에 숫자는 글 주소예요. 그러면은 뒤에 닷컴 슬래시하고 뒤에 있잖아요. 요것만 따요. 그리고 불덱스에서 요거를 요 주소만 넣고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로그인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 블로그는 지금 보면은 최적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수 갱신이라고 있는데 1일 전에 이건 했네. 그러니까 최적 플러스 1인 거예요.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 블덱스라는 사이트에서 이 블로그에 대한 어떤 지수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최적 플러스 1이잖아요. 이 논리대로 되면 최적 플러스 1이 이거고, 만약에 이제 제거 첫산랜드 블로그를 만약에 쳐볼게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론적으로 아까 최적 플러스 1이었죠, 아까 블로그가. 근데 이거는 제 거는 지금 최적 플러스 3이거든요. 3 플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뭐냐면, 최적 3 플러스가 아까 최적 1 플러스보다는 등급이 높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비슷한 글이나 같은 키워드를 썼을 때 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있잖아요. 절대 최적 1 플러스는 최적 3 플러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란 말은 좀 아니지만 어찌됐든 등급 자체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네이버 검색 엔진, 지금 블로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 검색 엔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요 이 블로그로 유입하는 방식이 좀 몇 개가 있었어요. 뭐 메타 블로그들 사이트도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 네이버 블로그는 네이버 검색이 거의 유일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이버 검색 엔진이 봤을 때 이 블로그 자체가 높은 등급을 유지해야 검색 상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뭐 어디에 뭐 검색 상위에 나오는 어떤 전략 이런 게 있어요. 다 믿지 마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략을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을 텐데요. 뻔해요. 뭐 키워드 몇 개 반복해야 되고, 뭐 사진 많이 넣고 영상 많이 넣고, 뭐 이런 기본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다 그렇게 쓰면은 도대체 그럼 누가 더 상위에 나오는 거예요?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어떤 키워드를 썼어요. 내가 뭐 세부 호핑 투어로 썼어. 그러면 세부 호핑 투어라는 키워드로 쓴 글 중에 가장 좋은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거를 순서대로 뽑아주는 걸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네이버 이제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도 비슷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새로 만든, 처음에 블로그를 만든 거를 뽑아줄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예전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끼리 그냥 신뢰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를 블로그를 계속 운영하다 보면 알게 돼요. 처음에 내가 블로그 막 글을 쓰면 절대 안 나와요, 잘 상위에 키워드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빡세지 않은 키워드들이 있어. 무슨 세부 가족이 함께 할 만한 호핑 투어, 이걸 많이 찾겠습니까? 아니면 세부 호핑 투어를 많이 찾겠습니까? 세부 호핑 투어를 많이 찾겠죠. 이런 되게 경쟁이 치열한 키워드들은 저 등급이 낮으면 절대 그 상위로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검색 엔진이 이 글이 얼마나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고 잘 만들어졌는지도 보지만, 그것보다 아주 기초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이 블로그는 신뢰할 만한 블로그다. 꾸준히 잘 운영한 블로그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신뢰도를 표현을 했고, 쓰다 보면 올라가는 게 느껴져요, 자기가. 예전에는 어떤 글을 써도 잘 상위에 노출이 안 되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상위에 노출이 잘 돼요. 이거 뭐야? 이거는 내게 이제 그 검색 엔진이 내 신뢰도를 좀 높였나 보구나. 그러니까 저는 한 15년 전부터 했으니까, 블로그를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저는 이게 한 3단계 정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예 노출이 안 될 때가 있고, 어느 정도 노출이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되게 경쟁이 심한 키워드랑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키워드 경쟁력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블덱스라는 업체랑 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업체들이 몇 개가 생겨났어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말하는 공식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최적화 블로그니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저런 이제 서드파티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블로그 자체에 어떻게 보면 등급을 매겨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조금씩 다 다른데 돌려보면 거의 비슷해요. 뭐 블로그 연구소라는 유료 툴도 있는데, 거기서 돌려도 저는 최적 3이 나오고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제 경험상 해보니까 저 수치가 되게 맞아요. 그러면 뭐냐? 저런 블로그 등급을 체크해주는 서비스로 돌려보세요. 뭐 예를 들면 블덱스나 뭐 블로그 연구소, 저는 이렇게 두 개 쓰는데, 블로그 연구소는 유료니까 이런 게 있는데, 블덱스 쓰면 돼요. 무료입니다. 24시간에 한 번씩은 체크가 돼요. 이 서비스를 돌려서 높은 등급이 나오는 그 블로거라면 하세요. 왜냐? 이 블로그에 글을 써야 이 글이 어떤 특정 키워드를 쳤을 때 상위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커요. 왜? 상위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거는 뭐냐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조회수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여기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이 블로그랑 뭘 해야 될까? 내가 제휴를 해야 될까? 코워크를 해야 될까? 뭐 사진 잘 찍고 이런 거 중요한데 안 나오면 뭐야? 아무 의미 없잖아. 사진 막 몇백 장 찍고 아무리 예쁘게 쓰면 뭐예요? 그 노출이 안 되면 조회수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통계, 그러니까 방문자 수도 뭐 모바일 기본적으로 확인해도 되지만 그런 것도 믿으면 안 돼요. 다 조작일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요 요즘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블로그 등급을 체크해주는 서비스 그냥 하나 돌려보세요. 불덱스 같은 거. 그냥 이거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컨택을 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니면 내가 어떤 이 블로거들이랑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다려보세요. 사전에 그 블로그 주소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컨택을 거의 그렇게 와요. 내 블로그가 이겁니다라고 오든가 아니면 이 블로그라는 걸 어찌됐든 아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블로그 등급을 체크해주는 서비스로 블로그 뒷 주소만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요. 나는 최적 1 플러스 이상만 해야겠다. 나는 최적 2 플러스 이상만 해야겠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세부랑 보호를 이번에 처음 갔지만 세부를 한 10번 넘게 가면서 수많은 업체가 있는데 이번에 보홀 가서 만난 업체 말고는 세부에 있는 업체들은 전부 다 이걸 몰라. 그냥 뭐 방문자 수 200명 넘고 뭐 기준이면 된다. 뭐 이렇게만 돼. 그냥 이런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 입장에서는 돈을 버리는 거예요. 되게 뭐 쿨한 사장님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뭐라 그럴까? 되게 한 푼이라도 이제 아껴서 해야 되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블로그 등급을 체크해주는 서비스로 돌려보세요. 이거는 정말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블로그랑 일을 할 거냐, 블로그 영향력을 볼 거냐, 그러면 일단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요거만 하세요. 블로그 등급을 체크해주는 서비스. 요걸 하나 더 해야겠다. 이 목표가 매출, 요거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등급 돌리기. 등급 확인. 어떤 서비스들 이용해가지고 무료인 거, 불덱스 같은 거. 사장님도 어려우면 직원들 시켜도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목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물론 이건 업체들마다 좀 다를 거예요. 이거 왜 하는데? 사장님들 사실 매출을 목표로 하는 거 아닙니까? 블로그에 어떤 후기를 쓴다고 매출이랑 이어질까요? 그건 몰라요 아무도. 왜냐하면 뭐 이게 좀 복잡한 얘기지만 뭐 추격과 트래킹,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뭐 퍼포먼스 마케팅처럼 이게 뭔가 막 UTM도 달고 막 추적할 수 있다면 이게 되는데, 네이버 블로그는 또 이제 외부 링크를 좀 싫어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블로그를 싫어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장님들이 우리 후기 쓰면은 매출이 올라갈 거야 이래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다른 사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뭐 후기를 쓴대요. 그러니까 블로거들을 팸투어처럼 데려오더라고 한국에서. 팸투어처럼 여러 가지 몇 개 업체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세부로 데려와요. 그런 다음에 후기를 써요. 근데 우리한테 매출이 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몰라요. 뭐 그런 게 깔려서 나중에 뭐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근데 이분은 잘 모르니까, 제가 보기엔 잘 모른다기보다는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돼.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 내가 이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은 그냥 돈 내라고 하니까 난 이만큼 내야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내 후기를 써줄 거야. 그럼 우리 매출이 늘어나. 이거는 사장님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직무 태만입니다. 사장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게 가이드를 줘야 돼요. 적어도. 자,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게 사실은 가이드라기보다는 소위 말하면 매출로 이어지기 위해서 블로거가 그래서 어떤 글을 쓸 건데, 만약에 사장님들 중에 그냥 우리 거 후기만 써주면 돼요. 굉장히 쿨하죠. 블로거들은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왜?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완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블로거들은 자기 등급이나 이런 걸 안다고 했잖아요. 블로거들은 사실 어떤 기업이 주는 가이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의뢰 마인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왜냐하면 내가 혜택을 받고 뭔가를 쓰니까. 그리고 그 가이드가 되게 빡빡한 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갔는데 아무 가이드 없이 그냥 체험만 하고 내 맘대로 글을 써도 돼? 그러면은 블로거들 입장에서 너무 쉬운 미션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비행기 값도 주고 숙박도 제공하면서 이것도 자유를 맡긴다? 저는 사장님들 손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글을 쓰게 할 건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 거 아닙니까? 가이드는 저는 이게 두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노출을 위한 가이드.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을 위한 가이드.
자, 엔간한 블로거들은 좀 자기가 뭐라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받고 자기가 경험했을 때 정말 좋으면 이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써주려고 하겠죠. 저도 이제 체험단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번에 조금 예산이 부족하고 급하게 가다 보니까 보홀에 있는 업체에 이제 체험단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거기랑 뭐 계약은 아니지만 뭐 후기 뭐 네이버 블로그 뭐 후기 한 개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써주게 되더라고. 왜냐면 내가 갔는데 거기는 진짜 괜찮았거든. 생각보다 내가 지금 보호를 처음 와서 그런가? 거기 정말 괜찮았어. 그러면 되게 더 많이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글을 썼을 때 그분들한테 이거 썼어요라고 링크를 주는 거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사장님들 그 링크에서 막 좋은 얘기가 나왔고 막 와 우리 후기가 이렇게 올라왔다 그걸로 만족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고요. 왜? 그 글을 누군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노출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줄 때 어떻게 드리냐면 좋냐면 URL,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쓴 URL이랑 이거 지금 네이버에서 이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나온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이버 검색 시에 첫 페이지에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거의 나와야 해요. 이 가이드를 줘야 됩니다. 키워드 가이드를 적어도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이거 안 나오면 여러분 아무 돈 버리는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목표인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봐요.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있어. 내가 이번에 갔네요. 보홀션, 뭐 세부 썸마호핑, 뭐 이런 키워드 있잖아요. 이 키워드가 아니에요. 이 키워드에 노출되는 건 너무 쉬워요. 왜? 아 이거는 보홀션이랑 세부 썸마호핑이란 키워드를 찾는 것보다는 보홀 발리카삭 호핑 투어라던가 세부 호핑 투어 예를 들면 이렇게 찾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그리고 이 키워드들이 훨씬 빡세단 말이에요. 저 뭐 보이션이나 썸마호핑 이런 어떤 회사 이름이 들어간 것보다는 기업 이름이 들어간 것보다는 사람들이 그 전에 아니 여러분들이 소비자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이제 보홀로 여행을 가 보홀 보이션 찾아봐야지 이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발리카삭에서 호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보홀 발리카삭이라던가 발리카삭이라던가 발리카삭 호핑 투어라던가 이런 식의 키워드를 쓸 거 아닙니까? 더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막 또 블로그 마케팅 하는 애서는 뭐 핵심 키워드 뭐 간접 키워드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에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들이 말하는 용어대로 쓰면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명이 아닙니다. 이건 브랜드명이 아니고 산업군이라고 표현할까요? 내가 세부에서 호핑 투어를 해? 그럼 세부 호핑 투어가 나와야 되고 세부 여행사를 해? 그럼 세부 여행사라는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오슬롭을 많이 가 우리 여행사가 그럼 세부 오슬롭 쳤을 때 나와야 되죠. 그 회사 이름이 나와서 뭐 하냐고요. 그 회사 이름이 나오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일단 1구는 뭐냐면 네이버 검색 시에 첫 페이지에 나와야 한다. 뭐가? 핵심 키워드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가 무조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부로 제가 세부 뭐 호핑 투어 뭐 보홀 지금 고래상은 못 보니까 뭐 발리카삭으로 치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를 쓰고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 나도 이번에 그 보홀션이라는 업체에서 했지만 이름을 말해버렸네. 보홀션이라 했는데 너무 이 사람들이 잘해주길래 나도 너무 고마워서 몇 개 썼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쪽에 얘기를 안 한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 이 키워드 쳤는데 안 나와. 안 나오는 건 실패한 거야. 한 네다섯 개 써줬는데 한 개는 안 나오더라고. 누락이 되더라고. 그런 거는 이제 예를 들면 굳이 줄 필요가 없어. 왜 그건 실패한 거니까. 저는 그래요. 예를 들면. 근데 어찌됐든 핵심 키워드가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블로거들한테 이 정도의 긴장은 줘야 돼요. 우리 키워드 세부 호핑 투어 쳤으면 나오게 해줘요. 그러면은 열이면 아홉은 자신 없어요. 왜냐면 이런 키워드들은 되게 빡세거든. 이게 뭐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사실 이건 네이버 통합 검색을 이해하긴 해야 되는데 세부 호핑 투어라고 치면서 나오는 건 사실 지금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광고 컨텐츠들이 많아서 나와봤자 저 밑에 나오고 금방금방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이제 나중 얘기인데 어찌됐든 우리 업체 이름을 철사랜드라고 쳤을 때 나오는 건 의미가 없고 무슨 뭐 믿을 수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뭐 광고 에이전시 뭐 많이 찾긴 않겠네. 이런 건 B2B적인 거니까 어쨌든 이런 걸 핵심 키워드라고 할게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 이 키워드를 쳤을 때 우리 글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블로거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컨택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우리는 이런 키워드로 넣어주세요. 이 키워드가 상위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 돼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런 여행사랑은 좀 다르지만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야. 예를 들면 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프리다이빙 업체야. 그러면 이런 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세부 여행사들은 뭘 어떤 더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블로거들이랑. 근데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2급을 땄고 3급을 딸까 말까 하고 있어요. 프리다이빙을.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장님이 그런 마케팅을 해. 우리 후기를 써주시는데 상단에 뭐 프리다이빙 자격증이라고 쳤을 때 우리 거 네이버 상단에 나오게 만약에 노출이 되면 3급 예약을 하실 때 얼마를 할인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키워드 했을 때 상위에 나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되게 웃긴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블로거들이 기를 쓰고 해요. 왜냐하면 블로거들은 알거든.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되는 걸 제일 잘하는 게 블로거들이에요. 왜냐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이 뭐 이제 우리 같은 업계 사람들. 그 다음이 뭐 검색 엔진 만드는 사람들. 원래는 저는 검색 엔진 만드는 사람 1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색 엔진 만드는 사람들은 이거를 왜 굳이 저렇게 노출이 되게끔 저렇게 노력을 하지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인간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자기의 돈벌이 그냥 개발하는 거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노출을 위한 가이드를 줘야 돼요. 그들한테. 이 검색이 나오게 해달라.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출을 위한 가이드인데 지금 내가 좀 제일 그런 게 뭐냐면 세부나 이런 업체들의 후기들이 대부분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가이드가 없으니까 너무 그냥 타임라인식으로 써요.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좋다. 아니 그렇게 못 쓰는 블로그가 어디 있습니까? 블로그도 아니고 그냥 글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출을 위한 가이드의 방법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광고 효과의 위계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짧게 말하면 소비자가 구매에 이르는 과정은 절대 한 방에 되지 않아요. 어떤 과정이 있다라는 거. 내가 이걸 인지를 했어.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비교 분석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구매에 이르는 어떤 킥적인 게 있어서 이걸 구매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라면을 사러 간다고 쳐봐요. 예를 들면 나 오늘 신라면 먹어야겠다. 근데 내가 매장에 갔어.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안성탕면은 막 대폭 할인을 나 그럼 저거 사야지. 이런 사람이 많죠. 왜냐? 그건 싸니까. 그러니까 몇백 원, 몇천 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가 아주 깊은 그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저가형 상품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가족이나 내 지인이나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 세부랑 보울로 여행을 가. 아니면 프리다이빙을 배워. 프리다이빙은 또 비싸니까 여행도 비싸네. 예를 들면 3명 정도 가면 비싸고 프리다이빙도 가격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무거나 해야지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이 업체는 뭐가 좋지? 저 업체는 뭐가 좋지? 보통 이렇게 찾아볼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찾는 과정이.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잠깐 말한 게 이 네이버 핵심 키워드 말고 어떤 브랜드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세부 썸머호핑을 쳤을 때 나와. 뭐 좋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썸머호핑이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 왜냐면 이미 너무 알려져 있어. 인지도가 있어. 그리고 그런 콘텐츠가 많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 신생업체야. 그럴 거라면 이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 세컨드 키워드도 필요하긴 해요. 왜냐? 사람들은 처음에 내가 호빙 투어 가봐야겠다. 그래서 뭐 검색을 하든지 뭐 아니면 어디 카페에서 뭐 검색을 하든지 뭘 찾아보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게 대충 이렇게 돌아가구나. 그러면서 어떤 업체를 찾아볼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업체는 어느 정도 규모지? 무슨 서비스가 있지? 이게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찾아볼 때 그 뭐라 그럴까? 우리 브랜드명 철산랜드가 뭐야 도대체? 그럼 철산랜드 찾아봤을 때 철산랜드 소개가 있는 어떤 컨텐츠들이 깔려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비교 분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마케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건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하나의 포인트라도 뭔가를 줘야 돼요. 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세부 썸머호핑이라고 있다 쳐봐요. 썸머호핑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예를 들면 처음에 런칭했을 때 어떤 게 있고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될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냥 비교 분석하고 자기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썸머호핑이구나.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느꼈죠. 후기를 쓴 사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내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내가 이번에 썸머호핑을 3번째 가면서 알게 된 건데
저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썸머호핑이 굉장히 애들을 잘 챙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후기에 그걸 강조하진 않았어. 왜냐면 사장님이 그걸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 왜냐면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전문, 애들을 뭐 이렇게 케어를 잘합니다 이러면 애들만 많이 오면 사실 돈은 안 되잖아요, 업체에. 그래서 나는 사장님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안 하려고 하시나 보구나. 그래서 나도 굳이 뭐 애들 케어도 좋아요 이런데 그거를 막 엄청 빼진 않았어. 제가 썸머호핑을 예를 들면 계속 마음에 들어했던 거는 적절한 텐션, 예를 들면 막 시끄럽지 않고 나한테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이런 거를 썼지. 막 애들을 엄청 잘 챙겨요 이런 얘기는 억지로 막 이렇게 강조하는 리뷰는 쓰지 않았거든. 근데 이번에 갔는데 사장님이 아니래, 자기는 가족 전문 호핑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왜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블로거들이 예를 들면 체험단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뭘 와, 그러면 우리 거 그냥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하수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네이버 검색에 첫 페이지 나와야 된다. 핵심 키워드 세부 호핑 투어, 뭐 프리다이빙 자격증, 뭐 스쿠버 업체도 제가 많이 가봤지만 뭐 세부 스쿠버 다이빙 뭐 이렇게 쳤을 때 우리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오면 뭘 더 드릴게요 이거는 난 모르겠어요. 그건 사장님들이 알아서 하고,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돼. 어떤 그런 검색을 했을 때 안 나오는 경우도 나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나오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에 강조해 주세요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블로거들이 얼마든지 그거는 해줄 수 있고. 왜? 거짓말은 아니잖아. 거짓이 아니면 돼. 예를 들면 갔는데 여기가 애들을 하나도 안 챙기는 호핑인데 우리는 애들을 잘 챙겨요 이런 건 안 쓰지. 블로거도 사람인데. 근데 이런 게 진짜 있네, 저런 게 있네, 이런 걸 몰라. 나도 이번에 몰랐거든. 썸머가 바뀐 게 많더라고. 그 예를 들면 점심 메뉴가 옛날에 통일이었는데 이번엔 막 자유로 바뀌었고, 첫 번째 포인트에 갔을 때 예전에는 그냥 여기 스노클링 포인트는 아니고 그냥 구경하세요 이랬는데 이번에 거기서 연습을 하더라고. 이런 걸 왜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돼. 이게 왜 필요하냐? 사람들은 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첫 번째 런칭했을 때 제품이 그대로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흥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사람들이 구매 단계에 이러는데 그냥 찾아봤을 때 이런 게 있구나 인식을 하고 그냥 여기 이런 게 좋구나 이 정도예요. 사장님들은 더 적극적으로 블로그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나 카페나 이런 게 있으면은 본인 서비스가 달라진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강조를 해야 되는 거고, 썸머는 이런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좋습니다, 보이션은 이런 게 좋아요. 보이션도 되게 웃겨. 사진을 잘 찍는다는 걸 강조를 안 해. 여기는 강조를 해야 되거든. 사진은 이제 미친 듯이 찍어주더라고 영상이랑. 근데 이런 걸 왜 얘기를 안 해? 나 그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런 업체겠구나 이러고 갔는데, 내가 거기에 좀 좋았던 거는 뭐냐면 PDF로 막 예약 확인서까지 주고, 난 그런데 처음 봤거든. 막 바로바로 주고 사진도 바로 보정해서 주고 영상도 미치도록 주는 거야. 근데 그 어디에도 그런 후기가 별로 없어. 그건 뭐냐? 그렇게 써달라고 얘기를 안 하나 봐. 쿨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거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왜 이런 데가 이런 얘기를 안 하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사장님들이 더 아시겠지만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뭐 세부의 호핑 투어나 프리다이빙이나 난 이게 계속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프리다이빙 연습해서 세부 가서 그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게 계속 연결돼 있고, 제 지금 살면서 제일 많이 관심이 있는 게 그건데, 프리다이빙 우리나라 업체들도 경쟁이 엄청 심하거든. 뭐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거 체험해 보세요. 뭐 이런 거야? 우리 거 체험 한번 하면 끝이야. 우리 게 짱이야. 뭐 다 할 거야. 이런 마인드 아니죠. 의도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겁나게 강조시켜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이론적인 얘기지만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완전 매출을 위해서는 어떤 킥이 하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뭐냐?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어떤 차별점이잖아요. 이것도 매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지금 애기들 데려가고 아니면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가야 돼서 나는 되게 막 미친 듯 텐션은 싫고 안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우리는 되게 안전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 상품을 사람들이 고르겠죠. 그것도 구매에 이르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차별점도 요즘에 되게 많더구만. 막 와이파이 되는 방카도 많고, 나는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확실한 킥이 필요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많이 보는 뭐 프로모션 중에 뭐 선착순 10명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썸머호핑 아니면 보이션, 썸머호핑 지금 예약하면
뭐 지금 2월 3월이 다가니까 3월까지 예약하면 뭘 줍니다. 아니면 할인해 줍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기업에서 말하면 이벤트 프로모션이야. 근데 이거는 매출이랑 직관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프로모션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썸머호핑이 체험단을 예를 들면 뭐 지금 비성수기가 되니까 3월 달에 블로거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한 5명의 체험단을 했어. 그럼 5명한테 얘기를 해야지. 뭘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2025년 4월까지 뭐 2025년 거 예약을 하면은 뭐 망고를 뭐 드립니다라든가 뭘 할인해 드립니다. 라든가 뭐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고 이런 건 잘 모르니까 어떤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모든 후기를 보면 그냥 다 똑같아. 뭐 가이드맨은 뭐가 좋다. 뭐는 뭐가 좋다. 우리는 뭐가 좋다. 우리는 뭐가 좋다. 이런 것도 심지어 없어. 그냥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이거 갔다 왔습니다. 여긴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근데 개중에 보면 그래도 조금 어떤 그 업체들만의 뭐를 강조하는 게 보여. 그거는 이제 블로거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업체 쪽에서 요거를 좀 강조해 주세요라고 얘기한 걸 수도 있죠. 이거는 이 정도까지는 블로거들이 전혀 저항이 없어요. 그들도 이런 시장을 잘 알고 있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넣자면 요 매출을 위해서 어떤 이벤트 프로모션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이벤트 프로모션이 막 이벤트를 위해서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소비자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이거를 결제를 하면 뭐가 되겠구나. 조금 더 효과가 있겠구나. 더 저렴하거나 더 혜택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수익에 이제 손해 보지 않는 한에서 요걸 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블로그 오면 등급을 확인해야 돼요. 이거는 뭐 블덱스 같은 서비스들을 써서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뭐 최적 1+ 이상은 돼야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야지 뭐 검색에 나와요. 그 다음에 가이드를 줘야 됩니다. 블로거들한테. 이거를 막 문서로 제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키워드에 노출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걸 강조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지금 뭐 하면 뭐 아니면 우리는 뭐까지 서비스. 썸머호핑도 이상한 게 그 마사지가 무료거든요. 근데 그걸 참 강조를 안 해. 마사지를 하면 손해를 봐서 그런가? 내가 그런 거까지 잘 안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썸머호핑은 지금도 썸머 마사지가 무료예요. 스파가. 이걸 하면 이걸 크게 강조를 안 하더라고. 나는 처음에 내가 이것 때문에 갔거든. 이거 여기는 뭔데 호핑을 하면 마사지가 무료지? 그러다가 지금 세 번째 간 거겠지만 이런 것들 뭔가 구매를 좀 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킥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가이드를 넣어주라는 이게 완전 이거네. 이게 아까 말했던 광고 효과의 위기라면 이건 일단 인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뭔가 찾아봤을 때 아니면 본인이 그 업체를 찾는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 같은 걸 찾아볼 때 인지가 돼야 되는 거고. 강조는 이거 뭐 비교 분석, 이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 비교 분석하는 거야. 여기는 이런 게 좋네. 그리고 이게 구매 의도까지 가는 거죠. 요것만이라도 알면 블로그 마케팅을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번에 만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업체 사장님이 뭐 여행사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이런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낸대요. 근데 그 돈이 내가 보니까 비행기 값이나 뭐 이런 거 같아. 그래서 한국에서 블로거들을 확 데려온다는 거야. 세부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업체들 하고 후기를 써준다는 거야. 내가 뭐라 했어. 아니 그 돈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그들한테 가이드는 주냐. 우리 거는 뭐가 좋다. 이렇게 써달라. 이런 식의 가이드는 주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젊은 여자 블로거들이야. 뭐 이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장님이나 블로거 마케팅을 난 이렇게 구성은 하진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타깃층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젊은 여자들만 타깃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뭐 나 같은 중년이 아니라 가족이 타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타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타깃이 있잖아요. 이걸 섞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픈하는 타이밍. 이게 다 거의 모든 블로그 마케팅이 에이전시가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다 일괄적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10명의 블로거가 썼어. 10명이 싸우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도 사실 되게 웃긴 거야. 차라리 그냥 길게 나가는 것 같지.
이 사람은 이때 올리면 되고 이 사람은 이때 올려주면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훨씬 낫죠.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 디테일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일단 여기까지. 그 진심으로 저는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라는 거를 좀 하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조금 본인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되고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